최선을 다한 누나의 슬픈 이야기. 해가 갈수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노인병원에 누워 계시는데도 간병인에게 맡겨놓고 간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굳어 있어도 의식은 뚜렷하신 분이 많습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얼마나 자식들이 그리고 손자가 그리우실까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시다부터 시작해 잠도 못 자면서 죽어라고 이러던 누님이 계셨지요.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쓰는 것도 아까워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었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해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키웠습니다. 이 누나는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갔답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티다 쓰러져 동료들이 없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동생이 골프를 치다 말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3만 불이 어딨어. 누나는 알았다, 미안하다, 힘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둘째 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동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냐? 둘째가 말합니다. 누나, 요즘 수임이 없어서 힘드네.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자 막리라는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누나, 집 보증금을 빼왔어. 이걸로 수술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어서 그냥 두 부부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서 잠드는 올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한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올케는 꿈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 깨어보니 누나의 자리가 비어있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여진 편지를 봅니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막내야, 올케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놔서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나마 누나가 죽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두 동생들은 누나의 사망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막내를 협박합니다.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두 형수들과 함께 욕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결국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보험금을 줘버릴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형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막내는 결국은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친구가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을 합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누나 휴대폰에 문자를 읽어주자 두 형들은 두 말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삶이 그렇더군요. 모두 자기 역할이 따로 있더군요. 이렇게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그 누님은 성자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의를 다하고 효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이끌던 우리의 누님들, 형님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거름이 되어주신 부모님 세대들께 꼰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장렬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판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웅크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으며 소녀는 학교를 걷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년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널드는 하나뿐인 자식이 10살이 갓 넘었을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지만 애석하게도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며 그 슬픔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유언장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밝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대단한 것이었으므로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지시킨 다음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